에메랄드빛 바다가 빛나는 도시. 바다만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왜 바다 한복판에서 오프닝을 하냐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배는 바로 부산 항만소방서 소방 1정대의 부산 705호 소방정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바다를 지키는 항만소방서 소방 1정대와 부두 119 안전센터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부두 119 안전센터는 부산 중구와 동구, 남구 일부를 관할하는 항만소방서 소속의 안전센터인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 부산항 제5부두의 중심에 위치해 부산항 연안의 화재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이기도 하죠. 과거 이곳은 현재 영도에 있는 항만소방서의 직할대였는데요. 이후 2008년 항만소방서 전체 출동 건수 중 80%가 넘는 영도구 일대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막상 출동을 가려고 해도 내륙과 영도를 이어주는 영도대교와 부산대교의 상습적 정체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후 2010년 본선은 영도구로 이전하였으나 부산항 부두와 인근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지에는 부두안전센터와 소방정대를 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두안전센터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차량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두안전센터는 본서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차량은 펌프차입니다. 부산에서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한서전공제 메가트럭 펌프차인데요. 물 2,800리터와 포소화약제 200리터를 적재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도색은 2019년 개정된 주황색으로 야간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반사 시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도색과의 차이점은 반사 시트가 차량 상단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차량의 내부를 보면 한서전공 펌프차의 또 다른 특징인 민트색 도색이 눈에 띄는데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왜 저 색을 사용했는지 조금 의아한 일이지만 민트색은 심리적 안정과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색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외에도 동력 절단기와 관창, 그리고 펌뷸런스 장비들까지 적재되어 있는데요. 화재는 물론 구조와 구급 상황까지 대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선구 특장제 스타리아 구급차인데요. 내부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지만 촬영 도중 구급차가 출동을 나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내부 모습은 다음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은 물탱크차입니다. 이 차량 역시 한서전공에서 제작한 파비스 물탱크차로 물 4,500리터를 적재하고 화재 현장에서 펌프차나 다른 차량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은 2020년에 도입된 파비스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소방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현대에서 파비스를 차대로 한 소형 물탱크차를 공개한 이후 2020년 부산소방본부가 최초로 파비스 소방차를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에서 펌프차 등 기존 메가트럭을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장 내부에는 펌프차와 달리 현장에서 다른 차량에 물을 공급해주는 장비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두안전센터의 모든 차량을 살펴봤으니 이제 부산의 바다를 지키는 소방정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가보시죠. 부산은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입니다. 특히 부산항은 조선 후기인 1870년대에 개항한 항구로 지금까지 국제무역항이자 대한민국 최대 항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산항에 있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육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방 차량들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지만 바다 위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소방정이 출동해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1870년대에 개항한 부산항의 역사처럼 부산의 소방정대 역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정대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광복 이후인 1955년으로 해안경비대로부터 소방정 2척을 인수받아 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96년에는 신형 소방정 2척이 건조되어 각각 부산 705호와 부산 706호로 명명되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은 소방정들은 노후화로 인해 기상 상황에 따라 출동이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2021년부터 부산 705호를 대체할 신규 소방정 건조 설계가 시작되었으며 오는 2027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방정대는 현재 2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 1정대와 사구 감천항에 위치한 소방 2정대입니다.
두 소방정대의 관할 구역은 영도대교를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1정대는 부산항과 다대포 해수욕장 등이 위치한 영도대교 동쪽 해역을 관할하고 2정대는 부산신항과 감천항 등이 있는 서쪽 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진해구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된 부산신항에는 중앙 119 구조본부가 운영하는 국가항만 소방정대가 지난 4월 1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국가항만 소방정대는 2019년 울산항에서 발생한 석유운 반선 폭발 사고 이후 국가항만의 화재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소방에서 제일 큰 규모인 540 홍읍 소방정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소방정은 펌프 4기, 방수포 8대, 폼 2만 리터, 분말 3,000kg의 소화 설비를 탑재하게 되는데 앞으로 부산신항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705호 소방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방 1정대의 소방정은 부두안전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소방정 전용 부두에 접안되어 있습니다. 소방정의 재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장 31m, 전폭 7.2m, 흡수 1.7m, 총톤수 103톤 정도이며 2000마력 엔진을 탑재하여 약 2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에는 도서지역 응급 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위한 구호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구급 장비는 물론 승조원을 위한 구명조끼와 순환 구조용 슈트 등이 보관된 공간으로 다목적 장비 창고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방정의 심장부인 기관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관실에는 소방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마력의 엔진과 레이더 등 주요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그리고 방수를 위한 소방 펌프가 모두 2기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실 입구 옆에는 장비 창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승조원의 개인 장비와 잠수 장비 세트, 갈퀴와 관창 등 각종 장비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갈퀴와 관창은 펌프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장비들이라 무언가 익숙하고 정겨운 느낌이 드네요. 이제 소방정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타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타실에는 소방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엔진 텔레그래프와 선박의 방향을 조종하는 타기, 그리고 소방정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레이더 등 항해를 위한 여러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소방정의 상부에는 선박 화재 진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방수포가 2대 장착되어 있고 항해 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더, 그리고 굴절식 방수포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홀딩 트윈 타워로 소방정은 국내에서 건조되었지만 방수포탑은 일본 카시와 주식회사에서 제작해 설치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높이 13.5m의 굴절식 붐대와 상단의 카메라, 방수포를 통해 최대 분당 3,000리터의 물과 폼, 그리고 초당 45kg의 분말 소화약재를 방수할 수 있어서 소방정의 방수포로는 닿지 못할 높고 커다란 선박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운용되었으나 현재는 노후화로 인해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소방정의 모습도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로 출항해서 방수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소방정이 출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관에 시동을 걸어주고 소방정과 육상의 부두를 이어주는 폿줄을 풀어 정리해줍니다. 그런 다음 육상 전력 케이블, 이른바 육전을 철거해주고 소방정의 경광등이 잘 작동되는지, 그리고 기적과 사이렌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야 비로소 소방정이 부두를 떠날 수 있습니다. 소방정이 부두를 떠나자마자 보이는 모습은 여러 척의 선박들이 무리를 지어 소방정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바다의 흐름 때문인데요. 여름철에는 바람이 항구 쪽으로 불어와 선박들이 한쪽으로 밀리게 되고 그 때문에 소방정의 항로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를 밀어가며 출동해야만 해서 출동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볼 수도 없는 이 광경을 사진으로 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저의 카메라는 쉴 틈이 없네요. 방수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부산항대교를 비롯한 부산항의 바다 풍경을 카메라에 직접 담아보았습니다. 5월의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마치 크루즈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런 경험을 소방정 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저뿐이지 않을까요? 시원한 바다 감상은 잠시 접어두고 방수를 위해 인근 부두에 잠시 정박합니다. 한편 조타실에서는 소방 펌프를 작동시켜 방수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리려 하는데 아무래도 작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바로 아래가 바다인데요. 여길 어떻게 지나가죠? 결국 어찌저찌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진짜 10년 감수했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방수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겠습니다. 방수를 마치고 부두안전센터 앞 소방정 전용 부두로 복귀하는 소방정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소방일 정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산 항만소방서 부두 119안전센터와 소방일 정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부두안전센터의 차량, 장비와 소방정의 방수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어째 촬영을 나갈 때마다 더욱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촬영에 협조해주신 항만소방서와 부두 119안전센터, 소방일 정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